이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가 너무 좋다. 예, 우리 선생님 오셨는데 우선은 또 다 인사 나누는 상황이었으니까 각자 자기소개 다 끝내고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우리 유결 대표님이시니까 목표를 시켜가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저 7단이고요. 이렇게 시간 딱 맞춰서 선생님 오신지 같이 와서 너무 영광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2주 격리 끝나고 7월부터 자유생활을 하고 오늘 이 독서 토론을 위해서 비행기표도 8월 3일로 연장하고 원래는 오늘이었어요. 출발이 오늘이었어요. 독서 토론 오려고 미뤘습니다. 선생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장 7반 김태현이고요. 지금 온라인 마케팅, 강사랑 컨설팅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선생님 만나고 나서 이제 음식업 쪽으로도 좀 프랜차이즈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선생님 오셔서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반의 허진원이라고 하고요. 초창기에 독서 모임 나왔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제 안 나오고 한참 쉬다가 오랜만에 오게 됐고요. 저희는 건설업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 있고 책에서처럼 그 투자를 하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 공부를 열심히 책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반의 박채복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동생과 외식업을 같이 하고 있고 김성훈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더 좀 발전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8반에서 지금 오늘 도강을 온 거고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에슬레저 모노비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지금 한국에 런칭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시아까지 꼭 사업을 확장하고 싶고요. 오늘 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돈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반에서 왔고요. 저는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네트워크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모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귀중한 얘기 소중하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권진우입니다. 저는 윤상필 대표 소개로 왔고요. 여기 대표님들과 회장님 만나서 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숨이 확 올라갔네요. 네, 7반의 윤경애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유아기부터 기업가 마인드를 키워주는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바로 지금도 유아기부터 기업가 마인드를 키워주는 창업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한 회사랑 조인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7반 최용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치킨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돈을 잘 모으거나 잘 불리거나 하는 능력이 좀 많이 모자른 것 같아갖고 이번에 또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많이 가르침을 배우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반의
저를 알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시계예요. 7번 시계입니다. 제가 시계의 주인공. 네, 7번 시계 변정은입니다. 저는 그 아이웨어랑 패션 쪽 관련된 거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 책을 보고 나서 역시는 역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너무 다시 뵙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번 윤혜경이고요. 네, 제가 타이거 슈가 공독점을 운영하는데 그 전에 이제 스승님께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타이거 슈가를 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너 그거 어떻게 빠져나올래?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호로록 이제 잘 말아먹고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승님께 1년 안에 빨리 나오겠다고 했는데 딱 1년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거 준비하는 거 잘 하고 있고요. 스승님 저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는 7반 부반장을 맡고 있는 전서윤입니다. 저는 전시 컨벤션 기획 운영하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를 맞아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선생님 뵙고 제가 제 업에서 또 다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조금 오늘 너무 뵙고 싶었는데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반 이안나입니다. 저는 서점 책으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책으로 서점을 하고 있고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독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다 받는 날까지 저희 책을 꼭 응원해 주시고 이 책으로는 정말 회장님의 영감으로 제가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반의 김진입니다. 저는 그 핀테크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요. 3년 안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3년 안에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라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반이고요. 네, 다들 7반 분이신데 8반 얼굴을 모르실 것 같아서 마스크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국에 계시다 오신 지은 대표님께서, 윤결 대표님께서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8반 분들을 이렇게 제가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와서 너무 반갑고요. 7반 분들을 뵙고 싶어서 온 것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원래 그 사업을 잘못된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길바닥에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지하실까지 들어갔다가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패자부활전을 하려고 원래 왔었어요. 그랬는데 시간을 잘못 타이밍을 며칠 놓쳐가지고 패자부활전을 못하고 결국 2달을 기다려서 8반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는 패자부활전을 해도 좋았지만 못했기 때문에 8반의 보석 같은 130명을 제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어떤 지하실 생활과 또 나오면서 작년부터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스승님의 가르침 밑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서 올해 4월에 법인 설립을 하고 다이어트 식품 제조 유통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인데 저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알약 같은 걸 파는 게 아니라 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축산물 유통을 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자연 방목, 초지 방목한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잘 구하기 힘든 그런 축산물들과 몸에 좋은, 그래서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음식들을 유통하고 미슐랭 스타셰프하고 같이 자세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맛이 있으면서도 점점 더 살이 빠지고 몸이 건강해져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 박윤결 대표님 오늘 처음 뵀는데 내 친구 김세진 대표님께 소개받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헬리오 아트라고 아트 컴퍼니를 하고 있어요. 전시 기획하고 작가 소개하고 갤러리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선생님의 유튜브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소개받고 당장 등록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인사 소개를 했고, 저는 안 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사실은, 아시겠지만 7시에, 스님이 라방을 하는데, 라방을 도대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실까? 여기 안 오시면 제가 이 2시간을 다 때워야 되는데, 어디 갈까 고민을 하다가, 라이브 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제 강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인사드렸는데 지금 방송되죠, 그죠? KCA에서 최강 7반의 그 반장을 맡고 있는 윤상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커 자문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유니콘이든 뭐가 되든지 제가 다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뭔가 우리가 진행하기 전에 그 오프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제가 스승님 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스승님보다 훨씬 덜 유명한 제 책을 선물을 가져오려고 2권을 드렸어요. 자, 근데 딱 보니까 원래는 이제 저희 쪽 안에서 근데 사실 저희 7반은 다 제 책 있으시죠? 그죠? 네, 그래서 타반 중에서 제 책이 꼭 필요하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오지원 대표님. 자, 바로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은, 본인은 손대지 말고. 예. 한 분은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쭉 듣고 좀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어떤 분이셨죠? 군대 나오신, 우리 앞으로 새내기니까 우리 군대 나오신 우리 저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가 보셨죠? 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저 책은 뭐 아시겠지만 스승님 덕분에 작년 제가 7반에 들어와서 스승님 덕분에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자기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것만큼 어떤 가치 있는 일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10몇 년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책을 써서 작년 하반기에 책을 냈고 감사하게도 책이 좀 잘 맞았고 우리나라가 저 사장하기 참 어렵네처럼 이름처럼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 덕에 사실 책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8세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다음번 책 제목은 좀 쉽게 사장하기 참 쉽네요 이런 걸로 한 2탄을 좀 돼서 국가가 좀 잘 돌아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 사설은 그만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보셨죠? 저자 강연. 기가 막히게 마치셨죠? 예. 저자, 우리 김승호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안 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다 인쇄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반가워요. 다들 그래도 얼굴이 다시 있네요. 이 모임은 뭐 이렇게 특별히 이게 막 이렇게 있으니까 뭐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받고 대답하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고 나서 궁금한 거나 혹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마음껏 질문해 주세요. 윤교 씨는 영국도 안 가고 미루고 여기 온 거니까. 마이크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네, 하나 더 있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해주고 남의 반에 와서 막 그렇게 선택을 그래. 이게 동시에는 조금 선생님께서 안 들리실 수 있더라고요. 책 다 쓰시고 뭔가 좀 아쉽다. 이걸 좀 넣을 걸. 이런 거 뭐 있으셨어요? 아니, 책 쓰고 몇 개 더 넣었는데 마감하고 나서도 근데 몇 가지 더 첨부를 이미 해서 나온 책이에요.
마지막에 내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갖고 그래서 책이 조금 두꺼워졌어요. 그게 뭐냐고 물으면 기억이 안 나. 선생님, 아이들한테 저희 반장님이 예전에 그 이 책을 어렸을 때 읽었으면 이렇게? 어렸을 때 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부자가 됐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니 저는 지금 이제 어린 저희 딸한테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걸 어떻게 책에서라면 뭘 먼저 가르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그거보다는 동시 연결이 좀 안 시간. 되는 게 하나만 쓰는 게 나아요. 하나가 더 하죠. 이제 내가 이걸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보고 쓰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복리예요. 저기 지금 군대 바로 제대하고 온 친구가 갖고 있는 100만 원과 40 이상의 남자들이 갖고 있는 100만 원과 이게 같은 돈일까요? 천만에. 저게 만약에 20년 이후에 100만 원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면 지금 젊은 친구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바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투자나 자본을 이용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것, 이게 너무 아까워서 가능하면 1년이라도 빨리, 젊었을 때 빨리 경제 공부를 하고 경제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습득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이제 각자 자녀한테 가르치는 문제는 자기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복리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크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네,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에 이제 말씀을 굉장히 제가 동의를 하고, 저희 아이는 이제 투자도 지금 같이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줬을 때 너무 반짝거리는 눈인데, 사실 이 아이들이 집으로 가서 말을 했을 때는 저 선생은 영어나 가르치지 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 벽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좀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네. 글쎄요, 그건 지금 직업의 환경이 있으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결국 부모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가르쳐야지. 뭐 남의 자녀까지만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영어로 지금은 기업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또 티커를 주셨잖아요. 예. 위기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미국 주식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시야가 너무 넓어져서 영어가 좀 되는 저학년 아이들한테는 그 기업 분석을 하고. 영어로?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네. 전혀 생각 못했어. 근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거든요. 예. 지금 저는 애들한테 직업의 세계에 있어서 경영자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도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 중에 경영자가 있다. 이 직업은 이렇게 배운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기업들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어렸을 때 가르칠 수 있으면 정말 좋죠. 그 가르치는 방식이 제가 이렇게 예로 들은 게 주식을 사서 그 주식, 자기가 산 주식의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그 회사의 상품을 써보고 이해하고 연간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서로 공부하는 이런 과정,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공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게 공부 가르치시는 제자들은. 투자하는 방법을 이제 주식을 하나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 그러니까 자산수익이 더 많아야 되는 게 이제 투자가 돼서 이렇게 돈이 굴러가서 하는 건데, 그럼 주식 말고 또 뭐 이렇게 창업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무인 시대고 뭐 언택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뭐 무인 창업 같은 거 또 하나의 투자로 이렇게 보고 투자해서 이렇게 할 얘기가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이란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소득인데, 무인이니까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무인도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다 관리해야 되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없을 뿐이지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 무인 가면 뭐 물건 집어넣고 배달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일이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고용해서 하지만 결국 그걸 사업체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사업체. 그 사업체를 가지고 수입. 그럼 투자하는 방법이 주식 말고 또 다른 거는 없어요? 뭐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연금도 자본소득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공무원들 오래 일해갖고 연금 받잖아요. 그러면 퇴직하고 나서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자기의 즉 노동 수익에서 나온 거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도려를 주는 거거나 투자해서 준 거잖아요. 그럼 정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생활자들은 연금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무언가 일하지 않는 소득으로 합쳐진 거가 내 생활 소득을 넘어서면 그때가 자기가 독립하는 날이에요. 방향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꼭 주식 투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보험을 이제 권장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미 보험 엄청 많이 이제 들어간 게 있는데 이제 또 장기 막 20년짜리 막 10년 붙고 막 이런 것들을 보험 하지 말라는 이거 어떻게? 근데 앞으로 또 10년 더 이상 부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이거 내가 어쩐지 요새 보험회사 옛날에 연락이 오더니 이런 거 하면 연락이 안 오더라고. 보험을 내가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 보험회사 건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중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럼 그 돈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낸 보험료예요. 그 보험료를 가지고 그 많은 빌딩과 그 많은 사업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결국 보험이라는 건 보험의 원가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음식을 만들면 음식의 원가 있잖아요. 이 원가가 너무 과하게 지출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돈을 많이 벌면 보험이 필요 없어져요. 근데 내가 불안하고 결국 지금 현대사에서 보험회사의 기능은 뭐냐면 이거를 다 투자나 저축으로 포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의 위험성을 협박해서 돈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구조에서 필요한 보험들만 골라서 영리하게 들면 괜찮은데 이 보험을 저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절대 저축이 아니에요. 보험회사의 수입 모델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로 든 게, 그 책에 예로 든 게 옆에 이렇게 이상하게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구조 투자를 지들이 남의 돈 가지고 배신해주고 손해나면 그냥 네가 안 오라 하는 형태로 대부분 만들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보험도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밖에 가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벌은 돈을 가지고 이 돈을 일하는 만큼의 노력도 안 들이고 딴 데다 갖다 버리냐고. 그러니까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돈을 관리하고 모으고 부풀리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워서 내가 책을 쓴 거예요. 내가 강의 다녀보고 내가 제자들 가르쳐보면 생각해보면 다들 돈을 많이 버는데 맨날 돈이 없대.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근데 이렇게 새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새는 것들.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점점 커지면 사실은 매출에서 이익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부 정리에서 돈이 나와요. 회사는 퍼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커질수록 이 회사의 장부를 어떻게 정리하냐,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하고 손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시하면 나는 마케팅만 잘하면 회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관리 부족하면 관리로 돈을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버는데 세금 보고할 때 보면 돈이 없네. 나는 번 것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라고 해? 그럼 뭐 세무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돈 얘기하는데 이렇게 신나네. 마스크는 다 무서워 보입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탄 사람들 같네. 다른 질문인데 격리 생활은 어떠셨어요? 격리? 잘 했어요 그냥. 난 원래 그런 거 즐겨요. 생각보다. 이게 합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이잖아. 뭐 하셨어요? 그냥 뭐 집에 그냥 있었어요. 놀고 있었어요. 되게 좋더라고 생각보다. 저기 윤결 씨도 격리했잖아요. 원래 나간 거 아니지. 원래 나간 거 아니지. 아 이게 진짜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새벽 5시에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어요. 나도 뭐 조사 나오고 어쩌고 하고 불시에 방문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오더라고.
대신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인가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 위치 추적하는 앱으로 계속 위치를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추적할 때마다 나한테 신호가 오니까 아 위치 추적 끝나고 나면 나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제가 나갔다가 또 신문에 이름 나올까봐 그랬어요. 올해가 안식년이셨는데 뭐 지금도 안식년이시잖아요. 그 봄에 굉장히 오래 동안 여행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큰 그 대형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고 나서 이후에 더 할 일이 많아지셨을 것 같은데. 보통의 사업가이기 때문에는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이 많아져요. 그게 일상적인 루틴이에요. 그런데 나는 사업이 커져도 일의 총량을 늘리는 데는 되게 제한적으로 항상 내 개인 생활을 꾸며왔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걸 점점 더 줄여왔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더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시간을 더 쓰거나 아니면 내 자유를 이미 나는 충분히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한을 굉장히 많이 두면서 절제를 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행도 갔다 올 수 있었고 다행히 여행 거의 마지막 날 줄을 남기고 전 세계가 폐쇄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여행한 편이었죠. 그래서 프랑스까지 갔는데 프랑스는 저는 못 갔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또 병원에 쓰러져갖고 비행기를 돌려갖고 그냥 저는 미국으로 왔고 마지막 하루만 빼고는 전 여행에 다 참여를 했는데 되게 독특한 여행이었어요. 집 아파트 한 채가 나가놨으니까 여행비로 인생의 인상적인 여행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면서 저희 반도 마찬가지지만 뭐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항공업, 여행사, 뭐 전시업 이런 데는 지금 거의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화된다고 좀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업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좀 하는 게 좀 좋은지 한번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별 업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죠, 사실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점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누구랑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코로나 덕분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위기가 모든 상황이 전부 다 양자가 다 있어요. 그럼 내 사업은 여기에 피해자인가 혹은 이익을 보고 있는 구조인가를 금방 자기는 당하면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화된다든지 혹시 이런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예측을 해보고 내 사업의 이면에 이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내가 이익이 될 만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게 전시업이라면 다른 사람과 나만 힘든가? 다 힘든데. 그럼 이 사이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위기는 그 위기 안에 기회가 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기라고만 보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셧다운 돼갖고 거의 우리 한 150억 정도가 지금 날아가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이 다 열었으니까 오히려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똑같은 업종도.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저 개인은 그럼 어떻게 할까? 저한테도 150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그걸 또 뭐 같은 파트너들이랑 다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이러니까 이러면 그거를 난 개인은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는 또 회사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해결할 방법을 현상 안에서 찾아내야 되니까 투자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투자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갖고 지출이나 이참에 무언가를 잡아낼 때는 잡아야 되고 이런 걸 다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극심한 변화는 굉장한 기회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큰 문이나 큰 어떤 물체를 움직이려면 그 지렛대를 거기다 띄워야 되는데 지렛대가 어떻게 들어가냐고 평소에는. 근데 움찔움찔하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특이 현상이 발생하면 큰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 틈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지렛대 넣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 닥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를 절대 위기의 측면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안에 분명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여기 때문에 이익을 더 보거나 또 매출이 증가한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랑할 수가 없지 지금 이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과정으로 이런 게 이렇게 되면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거 힘든 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여기서 누가 이익을 보시고 이 이익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식도 시장 보면 지금 이 위기 전에 이거 위기 발생해서 어마어마하게 주식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지금 이 위기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 때보다 훨씬 더 주식 주가가 높이 간 IT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비정상처럼 보이죠.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왜 주식이 옛날 사고 났을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지? 그래서 올라간 거 되게 당연해요. 옛날보다 돈을 더 벌고 있거든. 더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언택트라는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손실도 별로 안 보고 있고 앞으로 이익을 더 벌 거기 때문에 주식은 아무래도 미래 가치를 예측해서 미리 가 있는倾向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민하고 거기에 맞게 내 사업이나 투자 방식을 바꿔야죠. 그럼 이런 거 다 돈벌이인 거예요. 항상 위기는 돈벌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책까지 잘 돼요?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아, 내가 기회가 되면 저희 가서 관계를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저희 독서 모임을 하든지. 진짜 제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시게 해는 저희 드디어 제가 이제 여기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1년을 이제 딱 걸렸고요. 이제 9월 1일부터 드디어 1년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9월 1일에 드디어 시작하거든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마포대교 북단. 마포대교 북단. 네. 이 안에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우리 홍보를 합시다. 아, 네. 그래서 이거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한테 의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전에. 네? 의사하셨다고 했는데. 아, 네네, 맞습니다. 네, 의사하시다가 지금 책방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자, 1분 PR. 아, 저희 책으로에 오시면 정말로 책과 함께 성장하실 수 있는 책행들어고요. 정말로 사실 정말 사람들은 책이 읽기 싫은 게 아니에요. 책을 못 읽는 쪽팔리는 모습을 남한테 들키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에게 오시면 그 책을 읽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정말 당신이 책을 못 읽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당신한테 책 읽는 요령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책을 읽어서 마치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내가 언젠가 수영을 한번 배우면 살면서 수영은 필요 없지만 어느 순간 물에 빠졌을 때 그 0.01초의 사이로 아, 나 수영할 줄 알지? 라고 한 사람과 아, 나 수영 못하는데로 정말 생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정말로 독서 라이센스를 저희한테 받아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자유롭게 이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저희 책으로에 오세요. 중간 PPL이었습니다. 자, 질문 또 하세요. 미연 씨는 저기 어저께 남편분이 뭐 사업했다고 얘기하시던데. 아, 네. 에슬레저 모노비라는 에슬레저 의류를 캘리포니아 있는 브랜드를 이제 국내로 수입해서 아시아까지 요가가 네, 육아복이지만 그보다 폭 넓어요. 네, 에슬레저. 그래서 제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돈의 속성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제 좋았어요. 왜냐면 실은 원래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저의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맞아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 문화에서 특히 동양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 한국 문화는 모르겠는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돈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혹은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게 되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면 돈도 여러분을 딱 그렇게 대할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해해야 돼요. 돈이 뭔지를. 내가 돈을 인격체라고 표현하니까 이제 진짜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막 돈한테 절하고 잘가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인격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돈을 너무 이해를 안 하니까 이걸 사람으로 받아들여주면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태도의 근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인격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돈을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돈을 태하는 태도 전체가 다 바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들어온 돈을 관리하고 모으고 불리고 또 쓰는데 되게 유용한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돈 많이, 제가 치킨집에서 돈 엄청 버는 걸 알고 있는데 뭐 한 달에 뭐 매출 1억 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1억 넘어도 그것이 될 수 있어요. 1억 넘어도 돈 관리 잘 못하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쓸 때 제대로 써야지 또 그 돈이 다시 돌아오는데 쓸 때 제대로 못 쓰면 그냥 갖다 그냥 나가버리고 그냥 나가면 다른 것까지 다 데리고 나가죠 완전히. 그래서 많이 번다고 돈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이긴 하지만 이 능력은 계속 많이 벌는 상황이 항상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그거를 관리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따로 배워야 돼요. 제가 말한 4가지 방식이 각기 다른 능력이고 이게 각기 다르게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때 부자가 돼요. 조금 덜 벌더라도 나머지 다른 능력이 있으면 역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끼고 모으고 잘 투자하고 쓸 때 잘 쓰고 이러면 역시 또 부자가 돼요. 그것도 버는 능력 못지않게 굉장히 큰 능력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선생님께서 그 능력 중에 4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버는 거하고 모으는 거에는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해서 버는 것과 모으는 거. 네, 그거는 좀 그래도 좀 노력해서 좀 이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유지하고 쓰는 게 좀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스승님께서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으로 질문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동자금이 너무 넘치잖아요. 그 유동자금이 이상하게 부동산으로 가고 이상하게 주식 쪽은 안 가고 부동산 쪽으로 가는데 그런 시장에 넘친 유동자산이 어디로 갈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지금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연일 정고점을 갱신하고 상승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올라가기만 항상 저항이 생기고 항상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향후 투자를 할 때 뭐 미국 증시가 또 나은지 아니면 한국이 좀 나은지 한국이 만약에 증시가 호황이거나 그럴 만한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런 게 혹시 있는지. 제가 그렇게 거시적인 측면까지 그냥 개인적으로 측면까지 이해하는 능력은 없어요. 대신 이제 나름대로 나도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해보는데 그렇게 거시적인 측면으로 투자하는 거가 방향성 예측에서는 맞긴 한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갈 때는 그닥 유용하지가 않다는 걸 경험해 본 바가 있어서 지금은 내가 알고 이해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에 국한이 돼서 해요. 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회사. 지금 내가 이 회사라면 이 회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찾아내고 하지 이게 이 자금이 뭐 부동산 쪽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이런 거는 사실은 관심 외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가 지수를 볼 이유가 별로 없는 투자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전체가 움직이는 거를 그냥 통계를 낸 것뿐인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투자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수에 편입돼서 상승 그러니까 방향성을 예측해서 이렇게 투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나는 개별 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만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전 개인적으로는 안 해요. 근데 그 필요하다고는 봐요. 시장의 방향을 알아야지 그 안에서 투자를 하니까. 근데 그런 관점 자체는 되게 중요한데 제 능력 바깥입니다. 대답 못하겠어요. 그리고 물론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모으고 아까 뭐가 잘한다고 했죠? 모으는 거하고 버는 거하고 모으는 거. 요거 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잘못하면 돈이 썩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유통을 시켜줘야 된다고 집안 안에서도 마땅한 데 쓸 때는 써야 돼. 근데 너무 모으고 버는 것만 잘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이 가족 내에서 발생해요. 모으긴 모았는데 그 모은 혜택을 보려는 가족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걸맞는 혜택을. 근데 이게 적당한 데 써주지 않으면 피해가 된다고. 그리고 한 가족에 이렇게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제 장성해갖고 다 가족 서로 다 나눠졌는데 형제 중에 나만 부자야. 근데 주변에 내 형제들은 아직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격차가 심해지면 마치 국가의 빈부격차처럼 그 가족, 친계, 족속도 다 나중에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전체 가족을 아우를 책임도 같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 네, 어떻게 만드는지는 내 방식은 내가 거기다 써놓긴 했는데 이게 내가 꼭 맞는 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배려를 해주고 참여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도 무너지고 친족 이게 친가들 이거 뭐라고 하죠? 친척들 사이도 무너져서 자기의 삶의 기반 자체가 약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 때는 또 적당한 때 잘 써야 돼. 이것도 쓰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예시로 든 게 10억 벌으면 어떻게 해라, 뭐 50억 벌으면 어떻게 해라 배우고 그게 지금 예시로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사업가로서 여러분들의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들이 왜 국가의 세금에 대해서 되게 본인부터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과의 그 기반 그 안전망, 기반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에게 다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뭐 어떤 이타심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서 결국 더 많은 안전한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렇게 하셔야죠. 집안에서. 예. 스타벅스 주세요. 이번에 그 썸머 프리퀀시 때문에 새벽 4시에 사람들이 그 백을 받으려고 줄을 쭉 쓰더라고요. 되게 이제 뿌듯했고요. 그 차원에서 스노박스는 언제 나스닥 상장을 하실 예정이신지. 네. 저희도 2년 안에 상장한다고 준비하고 막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부가 흔들려서 어쩌면 한 1년, 2년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겠고. 아까 지금 나 영어 선생님 와서 정한다니까 지금 자꾸 꽂혔는데 3개월마다 회사들은 그 재무제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를 애들하고 영어로 놓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 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 회사가 무슨 일을,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무슨 일을 갖고 앞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재무제표에 나오는 그런 그게 수학과 영어와 경제와 그리고 전부 다 한 번에 다 가르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돈을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너무 말씀을 드리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아서도 그때도 뭔가 미숙해서 타이밍을 놓쳐서 아무튼 못해주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마음은 정말 잘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 잘하는 걸로 희석이 될까요? 아니면 그 고마웠던 친구들을 다 다시 찾아가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 대답은 못하겠는데 상황이 어쩐지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가족한테는 서운하게 하지 마세요. 뭐 친구까지는 모르겠지만 가족한테는 서운함이 벌어지면 안 돼요. 가족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가정 일을 한다고 가정주부라는 이유로 경제적 그 지분율이 약하게 생각하는 가장들 되게 많다고요. 이거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반이 희생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노동 가치로 이해하잖아요. 사실은 지분 가치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분의 반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자녀들은 없을까? 자녀들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부부보다는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은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사장학교에서 할 얘기라서 여기서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대중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직원은 조금 다른 문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보는 회사와 내가 갖고 있는 회사의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원을 너무 배려하는 사람은 사장들은 그 직원을 배려한다는 것 때문에 전체 배를 함몰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 착한 사장들은 결국 다 직원 전체를 다 모래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돼요. 그건 경영자의 책임이에요. 함부로 그건 하면 안 돼요. 일단 5분 쉬고 5분 쉬고 다시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